자,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는요, 여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국민의힘 1박 2일 하룻밤 자는 연찬회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전원 모여서 앞으로 국정감사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도 짜고 대책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그 자리 사실은요, 국정감사보다는 내년 총선과 관련된 얘기가 꽤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자, 한동훈 쓰임새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여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과연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 줄 것인가? 이거요,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일단 한동훈 장관의 어떤 역할과 관련해서 최근에 목소리를 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좀 계획이나 꿈이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에 그 자원을 바로 쓰는 것이 좋을지, 다음에 더 좋은 방법으로 쓰는 것이 좋을지 결국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전체 우리 여권의 큰 그림하고도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입각했을 때 제가 그때 냉정하게 평가했던 게 뭐냐면은 황교안 대표와 너무 이미지가 비슷해질 것 같다. 그 본인을 장관 만들어주고 총리 만들어준 정권과 결부돼 버릴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가장 실수했던 게 뭐냐면 본인 지역구장할 때 가장 실수했거든요. 본인이 지휘할 거면 비례로 가고 대신 선거의 결과는 책임져야죠. 이기면 내가 보수 진영을 다 휘어잡는 거고 지면 황교안 대표 되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인데요. 공통점은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용은요, 글쎄요, 뭔가 좀 결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전망도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 모두 모여있는 연찬회 계속 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친목도 하고 이런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들려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수도권 선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우리의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바람을 일으키고 계획을 주도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 취약지역, 수도권 지역에서도 압승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만들 것이다. 제가 수도권 위기론을 말씀드린 것은 당을 위한 충정, 또 총선 승리, 특히 당 지도부를 보강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이 불과 7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을 한 곳을 바라보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참석한 의원들 모두가 다 총선 승리는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방법은 과연 같은 건지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정혁진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네네. 앞서 나경원 전 의원, 윤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과 총선을 결부시켜서 얘기를 꺼냈어요. 본인의 네네. 생각과 어떤 전망도 섞었는데, 근데 당내에서요, 지금 내년 4월 총선, 국민의힘 총선 관련해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동훈 장관은 평생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선거 한번 치러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장관에게 갑자기 장관을 떠나서 총선 지휘권을 주겠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만큼 내년 총선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주 크리티컬한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중요한 선거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무난한 사람 모셔다가 선대위원장을 시키면 될 건데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여당이 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레임덕이 아주 급속도로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야당이 만약에 내년에 패배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엔 거의 와야 되는 수준으로까지 갈 누구 잘못이냐 그런 것까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아이러니컬한 거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거는 검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법무부의 일반 직원들, 출입국이나 교정이나 이런 쪽 그런 직원들도 한동훈 장관이 역대급으로 잘한다. 지금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장관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바람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정상적인 나라 같았으면 예. 한동훈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기웃기웃할 게 아니고 예. 계속 장관을 몇 년 더 해.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 왜냐하면 이민청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장관을 갈아타면서 그다음에 후임 장관이 어떤 사람이 올지는 모르지만 예. 또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지 여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치권에서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을 정치권으로 키운 것은 파라리 민주당이에요. 그냥 한동훈은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에 그냥 온갖 의원들이 1, 2, 3, 4, 5번 이렇게 쭉 줄 서가지고 예. 그냥 왔다가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쫙 한동훈이 이렇게 찾아가 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부딪혀가지고 예. 깨지고 이렇게 이제 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스스로의 정치적 역량을 차근차근 밟아간 것은 아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선거 한 번 안 해보고 평생 검사만 한 사람인데 그다음에 젊은 사람이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그런데 내가 여당의 선거를 총지휘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그러한 역량이 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할 것 같고 아니다 싶으면은 아예 내가 검사만 했던 사람이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고사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번에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것은 거기에 대한 성패에 대한 그 결과는 아주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추가 질문 짧게 더 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총선을 이끄는 역할 위치에 있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을 대할 때 총선을 임하는 국민의힘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총선을 대하는 방식 자체는 예. 기존에 쭉 해왔던 그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이 될 가능성은 있겠다. 아. 왜냐하면 이렇게 기존에 이제 루틴하게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가 성공할지 여부는 그건 내년 그 가보면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뭔가 확실히 다른 방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셨어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서영조 상근 부대변인이 나와 계신데요. 남의 당 사정이긴 하지만 민주당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앞선 영상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맨 끝에 한마디를 남겼어요. 한동훈 장관이 총선을 주의하다, 아까 지역구 선택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엔 패배하면 제2의 황교안 전 대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한 건데 이거는 정치적 미래가 없다 이런 뜻도 들렸거든요. 이 판단, 이 전망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개인으로 봐서는 이번 총선에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예. 국민의힘이 어떤 당이에요? 보수 정당으로서 정통이 있는 정당 예.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아, 그러니까 정치 한 번도 안 한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야만 이번 총선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 정도면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정당 정치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가? 그럼요. 이 얘기를 하신 거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개인적인 도박이 되겠지만 예.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여러 다선 의원들을 가지고 총선을 치른다.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치르는 게 아니라 용산이 나서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는 말이잖아요. 아, 그렇게 그 브릿지 역할만 비춰진다. 하는 거예요, 한동훈 오. 장관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황교안 대표처럼 그런 점철을 안 밟아야 되지만 예. 그게 본인이 비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역구를 선택한 데 있어서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도박이에요.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껏 지금 상한가를 올리고 있죠. 예. 야당 자객 장관으로서. 아. 민주당만 자객하듯이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쪽에서 많은 몸값을 올렸지만 예. 또 그냥 보이는 것과 또 선대위원장으로 당으로 와서 정치권에서 실력 발휘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총선에서의 총지휘 예. 이건 참 국민의힘 부끄러워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지휘를 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총선은 직접 지휘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당 정치라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으로서는 창피한 일이다. 거론한 자체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영신 변호사도 그렇고
소영주 부대변인도 그렇고 뭔가 평가를 해주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매듭을 짓는 평가를 하지 않고 약간 열어두셨어요 지금. 좀 봐야 알겠다라는 요건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일단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한동훈 장관이 장관 자리를 던지고 정말 정치권으로 들어올까 이것도 아직은 많은 분들이 뭐 봐야 한다 이런 의견 많이 하십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여당과 관련된 인물이 한 가지 행사를 오늘 치렀는데 화면 좀 보시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재도전 한다 그랬죠. 얼마 전에 광복절 사면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선거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요. 저 갑니다. 반드시 출마합니다. 뭐 이런 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오늘 관련된 영상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에서 57만 강서구 주민들의 민의를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번 사면 복권에 담긴 강서구민의 민의 뭐겠습니까? 이 김태우가 낙후된 강서구를 멋진 도시로 만들어보라는 그런 명령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 예. 무소속 안 나갑니다. 예. 당과 잘 협의해서 최선의 결정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혀 사실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무소속은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당과 협의 잘해서 결정 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꺼내놨어요. 자, 그러면 당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해 빠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당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구청장 출마 관련돼서 당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관해서 당의 공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조속히 가능하면 금주내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성범 전 의원님, 금주내 가능하면 결정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은 근데 좀 약간 말이 안 돼 보이는 게 아무런 논의를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주내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궁금하긴 한데 뭔가 당에서 지금 말하는 거 유상보험도 그러지만 고민이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까? 고민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김태우라는 분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있다가 폭로한 게 뭐죠? 조국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거죠. 감찰 무마 의혹. 근데 대부분 확정 판결 받은 유죄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사면됐어요. 사면된 이유는 뭡니까? 그게 공익 제보적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나 당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공천을 당에서는 안 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 후보 때문에 강서구청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석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사면을 했거든요. 사면된 이유를 보면 그 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당에서 지금 현 지도부는 뭘 걱정하느냐? 나가서 떨어지면 김태우 씨를 공천해서 나가서 떨어지면 수도권 위기론이 확인되고 그것이 확산될까 봐. 그게 가장 걱정되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서 당선될 자신을 100% 갖고 있지 않다 이겁니까 지금? 그런데 그 말을 못 하는 거고 이게 또 하나 보면은 안 낼 경우에는 이게 명분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우리 당 후보의 우리 당 구청장의 귀책 사유 때문에 안 낸다고 명분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당선될 자신이 시킬 자신이 없으니까 후보 안 내는 것 아니냐. 이 공격에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낙선될 걸 걱정해서 공천 자체를 안 하는가 이 소리가 또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 양쪽 다 공천을 하건 안 하건 다 딜레마에 빠진 건 맞다. 그러면 방향은 뭐가 맞는 거냐.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이것은 공익 제보 성격이 있다고 해서 사면된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 그대로 당에서는 밀어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성패는 나중의 일이다. 그리고 심지어 보십시오. 지금 그게 한 57만점 되고 강서의 가벌병 3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이에요. 또 시의원, 구의원들이 거의 다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렇다면
강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한번 여당의 힘을 실어주는 논리를 만들어내면 선거를 해볼 만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명분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예.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표와 상관없이 저는 김태우 씨도 아니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 공천을 하는 게 저는 여당다운 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신성범 의원님께서 지금 의견 주셨는데 이런 의견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혹시 말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안 물어보시나요? 아마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는 뭐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원 교수 나와 계신데요. 네. 전망을 좀 해주세요. 자, 국민의힘 고민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지금 유상범 의원은 금주내, 가능하면 금주내, 물론 아직 협의금 논의 뭐 없지만 금주내 결론 내겠다는 식으로 좀 설명을 내놨거든요. 그럼 결론을 낸다는 거를 가정해 보면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을 다시 할지 아니면 새 인물을 공천할지. 근데 본인은 무소속으로 안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또 당에서는 무공천을 할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뭐 저는 굳이 선택하라면 예. 당에서 공천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한다. 네, 한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하느냐? 자,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을 이 벌어지고 있느냐? 예. 저는 전형적인 뜸들이기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간보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왜? 당 지도부가 왜 결정을 못 합니까? 금주내에 결정한다면서 아직 접촉도 안 하고 있어요. 협의도 안 이건 했다는 뭐냐면 거예요, 용산에 오다가 아직 안 떨어진 거예요. 자, 이 김태우 씨의 출마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 뭐 이를테면 공무상 기밀 누설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둔갑시켜서 사면 복권시켰어요. 자, 그래서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예. 여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해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예. 거기에 출마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인과 동시에 유권자들을 우롱한다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오느냐. 내년도 총선과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예. 이 문제를 풀고 나가겠다라는 관점에서 공천 절차를 가져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왜 지금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느냐. 저는 용산의 간보기 정치, 용산에 오다가 내려있지 않는 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인이 없기 때문에 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자, 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왜 사면복권을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사면복권을 했고 또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일체 작용을 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고 예. 여론을 움직임을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또 야당과의 구도 이런 것들을 파악한 속에서 저는 김태우 후보를 결국 공천하게 될 것이다. 또 마땅히 새로운 인물도 현재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을 좀 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공천할 것이다로 전망을 하셨네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 가정해서 김태우 씨를 전 구청장을 공천했는데 패배했다 칩시다. 예. 저는 그 지점도 여당에서는 감내할 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적어도 선거를 6개월, 7개월 앞두고 예. 앞둔 수도권, 서울 강서, 서울의 민심은 확인된다면 당내 긴장도도 높아지고 당원들도 한 번 더 뭉칠 수 있고 이런지는 확인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학습 효과도 있는 거다. 이걸 뭐 성패에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명분을 놓치게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한 말씀만 보태면요. 저는 본질적으로는 용산의 결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궁극적으로 형식적 책임은 김기현 지도체제가 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당대표니까. 자, 그러나 보궐선거의 성적표는 결국 김기현 체제의 수명을 좌우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근데 구청장 선거 하나 가지고 이게 김기현 대표 체제의 생명 운운하는 건 너무 그래서 앞서나가는 내년도 총선 상황에서의 수도권 위기론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예, 당 지도부가 예.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성범 전원님은 이거는 공천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장 선거인데요. 뭐 이 정도 말씀이시고 정기환 교수님은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에요. 내년 총선과 직결돼서 굉장히 많은 의미 같습니다. 약간 이런 생각. 근데 결국에는 공천을 할 것 같다. 이런 전망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모릅니다 지금. 협의는 안 하고 있지만 금주내 결론을 낸다 그랬거든요. 일주일 동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